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는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말하기 비법 3회 연속 강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법의 3요소입니다. 첫째, 발표자의 말의 속도입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청 중은 긴장, 흥분 또는 노여움을 느끼게 되죠. 또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강조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 또는 느린 사람은 말의 속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발표자의 목소리의 강약입니다. 목소리를 강한 톤으로 말하면 강조 또는 흥분된 상태를 알려주며 목소리를 약한 톤으로 말하면 주의 환기 또는 강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발표자의 목소리의 고저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청 중은 강조, 흥분 상태가 됩니다. 또 목소리가 낮아지면 시청 중은 엄숙한 분위기가 되지요. 그래서 발표자는 말의 속도, 강약, 고저를 잘 배합해서 말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발표자는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안절부절이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주눅들어서 불안감에 떨기 마련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발표자를 위한 처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 잘하기를 위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발표 때 실천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오니 잘 기억하였다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말 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발표 내용의 완전한 숙지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작성한 다음에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다음에는 수십 회 이상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는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횟수는 적어도 30 내지 40배 이상 다다익선, 즉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실제 발표 때 위축된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Q&A 준비입니다. 발표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때 꼭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목소리를 조절하기입니다. 긴장하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시청중과 눈맞추기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눈맞추기는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자 몇몇 사람의
눈을 번갈아 맞추세요. 다음에는 바디 랭귀지, 즉 몸짓을 적용하기입니다. 적절한 몸짓을 하면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입술말과 가슴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입술말이 아닌 가슴말을 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입술말이란 발표 내용을 아무 감정이나 느낌 없이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청중에게는 감정의 깊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슴말이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정을 담은 표정, 제스처 등을 활용하면서 진정성 있게 하는 말이죠. 가슴말은 시청중의 공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표자들은 입술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슴말의 역할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슴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입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에 열정과 자신감 등을 표현하면서 말하면 시청중의 공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다음에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유머, 진지함, 친근함 등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말하면 시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메시지 전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말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레젠테이션의 말하기는 목표 달성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말하기의 기본 원칙 총 15항목 중 1번에서 6번 항목을 설명합니다. 1. 자연스럽게 말하기입니다. 일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말하기입니다. 어휘력 중심의 발표가 아닌 일상의 용어로 말하기입니다. 장황하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소리입니다. 일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고 명확한 목소리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꾸민 목소리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말의 속도는 일상의 대화보다 약간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빠르면 시청중이 알아듣기 힘들고 또 너무 느리면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50 단어입니다. 말의 속도 변화는 필수이죠. 시종일관 똑같은 속도로 말하면 단조로워서 짜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천천히 단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방법을 사용했죠. 3.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는 활력이 넘치도록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는 프레젠테이션 장소의 맨 뒤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너무 크거나 작으면 듣기에 불편하죠. 소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모기같이 작은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흥미와 재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계속 큰 소리는 어떻습니까? 지루해서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짜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4. 쉬운 말 사용하기입니다. 전문 용어나 약어의 사용 시 조심하기입니다. 시청중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바로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또 시청 중은 거부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죠. 또 시청 중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할 것으로 짐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 용어는 반드시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해야 합니다. 약어는 원어로 말한 후에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어를 말했더라도 계속 약어만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시청 중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죠. 5. 틀에 박힌 말투 피하기입니다. 시청 중은 틀에 박힌 투의 말투를 가장 싫어합니다. 초동생이 책 읽는 투에 말하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경우 시청 중은 금방 실증 또는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원고를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말하는 발표입니다. 바람직한 말투의 발표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담긴 가슴말로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기입니다. 6. 음성의 변화주기입니다. 발표자의 단조로운 어조는 어떨까요? 시청 중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로 인해서 프레젠테이션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시청 중은 한눈을 팔거나 졸거나 옆 사람과 속삭일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보면서 아예 거기에 몰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억양을 구사해야 됩니다. 둘째,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말의 강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 중의 반응을 심리적으로 파악하면서 적시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35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 마지막 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는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므로 3회 연속으로 강의한 것입니다.